자, 이어서 이제 일반화된 임피던스 이걸 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임피던스로 표현되는 2단자 회로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아, 임피던스가 여기 ZS가 S분의 OS 플러스 2로 표현되는 걸 이제 우리가 회로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이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직렬, 병렬로 표현됐을 때의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 분수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분수로 표현돼 있으면 일단 분자를 아무튼 1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자를 1로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OS 플러스 2를 S로 나눈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얘로 나누는 겁니다. 5를 S로 나누면 5가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얘로 나누면 그것은 S분의 2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자, 다시 OS를 S로 나누면 S 약분되니까 5. 그 다음에 또 2를 S로 또 나눠야 됩니다. 그걸 표현한 것이 S분의 2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분자를 1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수학에서 자, A라고 하는 걸 분수로 표현해 봅시다. 분자를 1로 해서 얘를 표현해 보자면 여기에 뭐가 오면 됩니까? 이거에 역수가 오면 되는 거죠. 즉 A분의 1이 오게 되면 얘가 올라가서 얘가 되는 이거를 우리가 분자를 1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A분의 2다. 이것을 분자를 1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의 역수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얼마? 2분의 A를 써주면 되겠죠. 또는 분자 분모를 2로 나누어도 되겠죠. 이 방법을 물론 써도 좋고요.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를 2로 나누면 1, 얘를 2로 나누면 2분의 A. 뭐 같은 식이 결국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1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거의 역수를 이쪽 분모에 여러분들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S분의 2 이것을 분자가 1인 값으로 만들려면 일단 5 플러스 1하고 이거의 역수인 2분의 S를 분모에 적어주는 거죠. 2분의 S 또는 2분의 1S라고 해도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 지금 현재 1이 일단 나왔네요. 이렇게 1의 꼴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RLC 직렬회로의 특징은 뭐가 이렇게 더해진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리고 RLC 병렬회로 기억나십니까? RLC 병렬회로는 어떤 꼴이었죠? 분모가 이렇게 분자죠. 분자가 1이면서 R분의 1, SL분의 1, SC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런 병렬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지금 이 식과 이 식에 일단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죠. 전체 분의 1 이게 아니라 5 더하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꼴을 생각해야 되겠네. 5 더하기 뭘로 돼 있는 거. 이건 전체가 지금 분수로 돼 있어서 분자가 1로 돼 있지만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만 봐도 얘는 어떤 것들의 직렬로 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 5는 S가 없네요. S가 없는 거 바로 뭐였습니까? 저항이었죠. 저항. 그리고 또 이 꼴을 여기서 찾아보자면 SL 아니죠. 요거 있네요. 요거 분자가 1이면서 SC 여기에 S가 있고 그렇다면 얘를 C로 보면 되겠네. 얘를 R로 보면 되겠네. 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회로는 L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R 값이 5고 C 값이 2인 직렬회로로 나타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즉 이 두 개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RLC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병렬일 때에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R이 5고 C가 2분의 1인 직렬회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R이 5고 C가 2분의 1 페럿인 이런 회로를 이런 임피던스로 되어 있는 회로를 이제 우리가 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회로를 이제 설계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2단자망에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 원리, 이 두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뭐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임피던스 함수가 S제곱 플러스 10분의 2S로 표현되는 2단자 회로를 구성하라 그랬네요. 자, 이렇게 분수로 일단 표현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자고요? 분자를 1로 만드는 걸 해보는 겁니다. 자, 쟤를 분자를 1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의 역수를 분모에 적어주면 됩니다. 즉 여기에 이제 2S분의 S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일단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뭘 하게 되냐면 지금 분자 이름 놔둔 상태에서 우리 앞에서 했죠. 얘를 얘로 나누고 얘도 얘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S제곱을 2S로 나누면 S 하나 없어지고 여기가 2S 또는 2분의 1S만 남게 되죠. 2분의 S라고 해도 되고 자 2분의 1S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누면 요것만 약분되고 S는 그대로 분모에 남게 되고요. 분자가 5가 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런 S가 있는 형태에서의 이 분수는 다시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얘만 다시 분자가 1인 형태로 바꾸면 얘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5분의 S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거의 역수인.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계산한 것을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얘가 되는 거죠. 요거 2분의 1S, 5분의 S분의 1. 자, 2분의 1S 플러스 여기가 5분의 S분의 1은 5분의 1S분의 1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여기 5분의 S 대신에 5분의 1S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해야죠.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이제 이렇게 쓴 뒤에 요 두 개를 이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제 계산한 과정은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은 다 계산한 거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전체 분의 1로 돼 있네. 그러면 여기 병렬일 거라는 걸 일단 알아야죠. 전체 분의 1로 돼 있죠. 얘는 뭐 전체 분의 1 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자체는 전체 분의 1이니까 이제 여기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지금 2분의 1S. S가 있네. 2분의 1S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몇 분의 1 여기도 몇 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S가 있는 꼴이니까 여기 SL분의 1 SL분의 1 그러면 이 값이 L값이 되고 이 값이 C값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 R분의 1에 해당되는 즉 S가 없는 형태의 분수가 없죠. 여기. 그러니까 이 회로로는 L과 C로 구성되어 있는 병렬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 동영상의 장점이 뭡니까? 반복해서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또 봐주시고 또 천천히 또 0.5배속, 0.7배속 조금 복습할 때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뭐 1.5배속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복습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L값이 5분의 1이고 C값이 2분의 1인 병렬회로로 얘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병렬회로 만들고 L은 5분의 1 헨리, C는 2분의 1 페럿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던 이런 임피던스 함수를 갖는 회로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와우. 자, 이제 회로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0점과 극점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런 임피던스 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가 뭐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형태를 이렇게 인수분해 각각 시켜서 표현되어 놓은 함수인데 0점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값입니다. 0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 그럼 이 전체 분수가 0이 된다는 건 어디가 0인 겁니까? 분자가 0이 되는 거죠. 자, 분자가 0이 되려면 S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얼마? 2일 때 분자가 0이 되고 이 분수식 자체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 이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0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이번에는 얘가 0이 되는 것을 극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겠죠. 1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0점과 극점을 찾는 것은 쉽죠.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0점은 분자가 0일 때, 극점은 분모가 0일 때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자, 그 특징은 0점은 이 임피던스 함수, 회로망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값, 방금 얘기했죠.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값이고, 즉 이 임피던스가 0이 되었다는 건 또 뭘 뜻할까요? 임피던스가 0이란 얘기는 전류를 잘 흘려보내는 거죠. 전류의 제한사항, 막는 성분이 없다. 그 얘기는 그 회로가 개방입니까? 단락입니까? 단락이 된 상태를 의미하겠죠. 단락이 된 상태. 아, 이게 어떤 이단자망이 이렇게 있을 때 이때 S값이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요 값들인 상태에서는 이것이 임피던스가 0이 되니까 여기가 단락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런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단락인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점, 여기에서 한 대로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죠. 다음은 극점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함수입니다. 우리 어떤 분수식에서 만약에 0분의 1 이런 곳은 원래 없죠. 하지만 이게 0이 되어가는 우리가 극한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어가는 상태, 무한대가 되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즉 이 헤로망 함수 ZS가 무한대가 된다. 아,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얘는 2단자 회로망에서 이 부분이 사실상 오픈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점은 단락되어져 있는 상태, 극점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때 그 값이 되는 거죠. 극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었죠. 1.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0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또는 2였죠. 마이너스 1 또는 2인 이 실수축에다가 이렇게 0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극점인 마이너스 2 또는 1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크로스 X표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임피던스 함수를 찾는 법을 생각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임피던스 함수가 주어지면 회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해본 거고요. 0점과 극점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